EBC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Equipment Behavior Catalog의 약자고 장비 동작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 장치 같은 것들을 프로파일링 해야 되고 이 장치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모델링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에서 이제 ABC라는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번호가 16400입니다. 16400은 이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이제 있는데 파트 1은 이미 IS로 개발이 됐고 파트 2하고 파트 3이 현재 이제 CDDIS 아마 CD로 생각이 드는데 CD 단계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조만간 발간이 될 건데 결국 EBC를 이용을 해서 가상 생산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내가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예전 같으면은 구축을 해야만 됐잖아요. 구축해서 내가 예상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지 않는지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Equipment Behavior 카탈로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트루풋이 나오는가를 미리 검증을 해보고 이러한 생산 라인이 내가 생각했던 잘 돌아가는가 검증할 때 사용하는 표준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 이게 정보 모델링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AAS도 마찬가지로 그 에셋에 대해서 그 장비 정보를 모델링한 다음에 에셋을 표현하고 에셋으로부터 에셋이 저기 자산이잖아요. 이제 그 자산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 자산으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컴퓨터 시스템과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기술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이제 관계를 늘 궁금했었는데 대부분 여기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EBC하고 AS의 관계는 저 EBC Equipment Behavior 카탈로그가 AAS의 서버 모델로 들어가서 서로 표준 관계를 맺어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워낙 디테일한 부분이라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IC에서도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 표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워킹그룹 24가 Asset Administration Shell, 그래서 자산관리 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은 디지털 트윈이나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뭐 공장의 자산도 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은 다 에셋입니다. 뭐 하다못해 여기 있는 까만 것도 에셋이죠, 의자죠. 그러면 저런 것들을 실제 디지털 트윈 또는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든가 공장의 그 컴퓨터 시스템 플랫폼과 연결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떻게 데이터를 글리 보내서 제어하고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거기에 그 AS라는 자산관리 쉘을 씌워서 그 해당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지원해 주는 게 A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테일한 기술들은 이제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IC에서 이렇게 AS를 개발을 했고 제목이 63278이고요. 이것도 지금 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각각 3개의 파트가 있어서 스트럭처부터 스케마까지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실제 AS는 구현 가능한 표준입니다. 아까 23247은 이제 구현 가능한 표준은 아니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는데 AS는 구현 가능한 레벨이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자 하는 곳에 많이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AS가 이제 참조가 되고요. IC TC65에서 처음에 AS를 개발을 할 때 23247 표준을 참고를 해서 그 표준 그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상에 AS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전체 디지털 트윈 아키텍처 상에서 A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게 이제 스마트시티 쪽인데 아시는 그러니까 ITUT 활동을 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TUT는 굉장히 다양한 표준화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S20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시티 응용 쪽이라 관련된 표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로 정의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응용 관련된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ITU에서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표준이
개념이 표준이기도 하고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디지털 트윈 연합이 되는데 아까 제가 제조 쪽에서 디지털 트윈이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 쪽에서 디지털 트윈, 환경, 에너지, 스마트시티의 디지털 트윈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다 아예 우리가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다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메인 간 넘나드는 디지털 트윈의 협력을 고려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죠. 각각의 도메인에서만 잘 돌아가도 되게 이제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그 발생 유형이 되게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도메인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도메인에 걸쳐져 있잖아요. 제조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장 문제, 분지 문제, 교통도 마찬가지고 또 그게 에너지 쪽에서도 그게 건강 쪽에서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도메인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저렇게 각각의 도메인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들 간에 서로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각각의 독립된 그 도메인 영역에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디지털 트윈 페더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저 관련된 두 가지의 표준이 현재 ITUT S20에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여기는 잘 돼 있네요. 예. 마지막 설명을 드릴 게 SG41의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그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표준 SG41은 뭐 디지털 트윈의 용어라든가 디지털 트윈의 개념, 유스 케이스 그런 것들이 표준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디지털 트윈 성수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도 모델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 마틴 파울러죠. 이 사람이 제안한 게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현재 사람이라든가 조직의 현 상태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가를 찾아내서 진화할 수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숙도 모델도 마찬가지로 실제 디지털 트윈에 이제 지원하는 기능들이 되게 레벨별로 다를 텐데 저희가 맨 처음에 디지털 트윈 얘기를 하면서 각각 도메인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트윈이 다 다른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하는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AI 통해서 하는 건 필요 없고 단순히 내가 사물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원격에서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돼라고 디지털 트윈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더 복잡한 게 필요해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간섭 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돼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이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차이가 나는 시스템은 서로 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각의 디지털 트윈의 단계별 특징을 정의를 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기능들, 어떤 관점들이 이제 고려돼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내가 구축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보강하면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가를 찾아주기 위한 이제 그 가이드가 성숙도 모델과 평가를 위한 이제 가이드 표준이고요. 이게 이제 MP라는 거는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저의 약자입니다. 표준을 처음 개발하기 전에 저거를 제출을 하고 통과가 되면 이제 표준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거 제가 제안한 거고요.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베를린에서 회의를 하는데 실제 이제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표준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세 가지 관점인데 컨버전스 관점, 케이퍼빌리티 관점, 그다음에 인티그레이티드 뷰 관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러한 성숙도 모델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작년에 보고됐던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그러니까 본부처 합동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에도 디지털 트윈 성숙도 모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제 개발된 표준 중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표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 한국에서 이거 전에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아마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예.